예. 자, 이 이제 토지는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토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어떻게 정하냐면, 요 건물은 건물마다 다르죠, 그죠? 아파트는 뭐 어느 아파트가 막 다 비슷합니다만은, 건물은 기준 가격에다가 그 구조, 용도, 위치, 장가율, 그리고 가감산 특례,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복잡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 가격이 1평당 뭐 예를 들어 60만 원이다 이래 해가지고 제곱미터당 60만 원. 예. 여러분들 왜 그거 하시잖아요. 건축할 때 평당 보통 얼마 들어가죠? 집지인데 이제 땅에다가 집을 올릴 때 평당 뭐 요즘 300 더 들어가죠, 그죠? 400, 500 들어갈 겁니다. 뭐 그거는 어떻게 짓느냐에 다르겠지만은 뭐 과거에는 보통 평당 300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걸 정해놓죠, 그죠? 정부에서 이걸 정하는데 이게 시가에 여기 한 60% 정해졌으니까 평당 만약 300만 원이면은 180만 원 정해놓는다, 그죠? 60% 했으니까 180만 원 정해놓고 구조, 이 구조가 우리 학원 건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시멘트, 뭐 콘크리트 슬라브죠. 이걸 기준 잡아가지고 100%. 100%는 1이니까 이거 변동이 없겠죠, 그죠? 돈 금액의 변동 1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강도가 센 거, 그럼 요거는 120%. 또 강도가 약한 거는 뭐 70%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이게 한 30 몇 가지 돼요. 그리고 용도가 있죠, 그죠? 용도는 단독주택을 기준 잡아놨습니다. 100%. 공동주택은 110입니다. 그럼 10% 올라가겠죠, 그죠? 가격이. 우사 있죠. 소우리. 요런 거는 뭐 40% 내려놓고.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위치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이 건물이 있으면은 요 땅값이 1제곱미터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 하는 걸 100% 잡아놨습니다. 100%. 여기 땅값이죠, 그죠? 요거보다 내려가면은 90%, 올라가면은 110% 잡아놓은 게 요겁니다. 그리고 장가율을 하는 거는 이 건물의 수명을 50년으로 보고 있는데, 50년인데,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다. 남아있는 게 몇 년이죠? 30년 남아있죠? 50년짜리인데 20년 지났습니다. 30년 남아있잖아, 그죠? 50년에 30년은 몇 프로 남아있죠? 60% 남아있다. 남아있는 연수가 60%다 이겁니다. 그걸 장가율 하는 거고. 그리고 특례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건축물이 몇 층 높이냐. 그리고 이 연면적이 또 뭐 500평이냐 1000평이냐.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건물 하나하나마다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걸 이렇게 안 하고 하나 정해버립니다, 이제. 자, 어떻게,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이제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 한번 보세요. 단독이 막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건물과 땅인데, 땅은 이렇게 하고, 건물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잡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세금을 부과하기 쉽도록 요렇게 묶어가지고 가격을 정했어요, 요렇게.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묶어서 얼마 정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요겁니다. 주택가격입니다. 단독은 무슨 주택? 개별. 아파트는 무슨 주택? 공동. 그럼 이제 우리가 정하니까 우선 이제 좀 간편해지죠, 그죠? 땅만 하는 거는 요거지만은, 그게 건물이 있는 것은 그냥 묶어서 해버리고, 아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요런 말 쓰는구나. 단독은 뭐라 그랬죠?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는 뭐라고? 공동주택 가격. 이걸 묶어서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 공시가격이라 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토지는 뭐라 하고?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를 합니다. 건물은 뭐라 하고? 시가 표준액. 그냥 시가 표준을 하세요. 시가 표준액. 주택은 뭐라 하고?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라 부른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요래하는구나. 그러면은
세금은 이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우리가 아까 공부하다시피 과세대상물에는 토지와 건축물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그뭐 차량, 기계, 항공, 선박 이것도 다 정해놨죠. 다 정해놨습니다. 왜? 세금 부과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요약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 90페이지에 뭐 그거 나와 있네요. 그죠? 예, 나와 있는 거. 요런 건 책이 없지만은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이래 되는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보시면은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 취득가야. 뭐라 했습니까? 국수공판장법. 이거죠. 그죠? 국수공판장법. 그죠? 예. 화해나 포기지백은 제외한다. 아셨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법률이다. 그죠? 1번. 아래 제 1번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다 그랬다. 그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뭐냐? 이거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이래 해서 그 중간에 쓰레기 매립 조합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우리가 지자체 조합이다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따 하는 부분만 되고 오른쪽에 수입이 나와 있네요. 그죠? 1번은 국가 수입 나와 있고 그죠? 세 번째 공매 그 다음 네 번째 판결문 나와 있죠. 판결문에서 그거 보시면은 요거 있죠. 그죠? 화해, 인락, 포기, 의제자백은 제외한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장부 나오잖아요. 요거. 법인, 법률, 그죠? 예, 요거. 똑같죠. 그죠? 법인 장부 나오고 여섯 번째 나오네. 그죠? 바로 요겁니다. 부동산 신고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 지도. 공인중개사 법이다 보시면 되고. 예. 예. 그래서 요게 바로 말하면 과표다. 그죠? 과세 표준했습니다. 예. 여기 핵심이고, 그 다음 뒤로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92쪽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는 참고로 보세요. 참고. 그냥. 4번. 보시면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또는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밑에 그 파란 글씨 한번 보세요.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확인된 금액보다 받은 금액이 적으면 그 적은 금액으로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예. 5번 부동산 취득 권리의 특례. 그 파란 글씨 보면 되겠네요. 그죠? 분양가액보다 예. 책임자가 실질 취득. 자. 이것도 상식, 그죠? 이거 먼저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분양을 하나 받았는데, 아파트에서 분양한 가액이 100원인데, 내가 실제 취득한 가액이 90원이랍니다. 90원이다. 그럼 취득가, 이 말이죠, 그죠? 분양 가액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했다면은 이게 취득 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다음 6번에 보시면은 법인이 아니 여기 법인은 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선했을 때 그 말하면 정빙자료 있죠. 그 정빙자료를 우리가 그게 첨부를 해야 되는데 입증을 90%만 입증해라. 나머지는 기타 간이라든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답니다. 장부상 입증은 몇 프로 해야 된다? 90%까지 하면 된다. 요게 시험에 80%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장부상이 몇 프로까지? 90%까지 한다. 그겁니다. 예. 그리고 7번에 보시면은 간주취득의 종유병이 나오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종유병은 그 정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 말이고. 넘기세요. 지목병이 나왔다. 그죠?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밭의 지목을 대의 지목으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100원짜리였는데 130원 됐다면은 요거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요거. 그렇죠? 정가액인데 이 지목 변경일 때 요 정가액 요걸 원칙으로 하는데 법인이 했거나
판결문에 의했을 때는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요게 입증이 되면은 요걸로 세금 내도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그 증가액에 대해서 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 세금 내야 되는데, 법인이나 판결문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하는 데 들어간 요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면은 뭐 일반적으로 적겠죠. 그죠? 요거 세금도 가능하다. 그게 바로 아래 나오죠. 그죠? 예외가 있습니다. 가운데,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부터 토지의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에 과점주주의 과세 표준 나오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 과세 대상물이 취득세 과세 대상 요게만 10억이다. 그죠? 10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만약에 60%다. 곱하기 60%. 그죠? 그러면 6억이잖아. 그죠? 이건 그러면은 60%라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잖아. 그죠? 그 말을 바꾸면은 총 지분 중에서 과점주주의 지분. 이게 60%, 100분의 60이잖아. 그죠? 그 말이 95쪽입니다. 제일 위에. 총액 곱하기 60% 하는 거는 주식 총 지분, 총수분의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는 거. 알겠죠? 말 뜻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95페이지 나와 있는 95쪽입니다. 예. 거기에는 보충학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보세요. 예.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1억에 샀습니다. 1억에 사고 우리가 매매 수수료 지급해야 되잖아. 그죠? 공인중개사, 뭐 지금 복비를 만약에 200만 원 지급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내가 1억 주고 사고 나서 복비를 2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 때 요 1억에 대해서 세금 이렇게 내면 될까요? 1번. 요 1억에다가 200만 원을 더해가지고 요렇게 세금 내야 될까요? 취득세를 어느 쪽에 내야 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 아파트 1억짜리 사서 1억에 세금 내면 되느냐? 그렇다면 수수료가 들어갔다 그죠? 요 수수료를 포함해서 취득세 낼까요? 여러분들은 이걸로 알고 있죠, 그죠?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예.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취득가액은 낮추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운하면 안 되고, 업은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 취득가액은 가능하면 높게 잡으세요. 왜? 물가는 점점 상승하니까. 이걸 높게 잡으면 나중에 요 차이가 적어지잖아. 세금을 양도세를 적게 내죠. 그죠? 이 차이가 점점 커져버리면은 양차이 크면은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가액은 가능하면은 높이자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요런 걸 우리가 법상 요런 걸 포함하라 하면은 포함하는 게 우리는 유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책에 있으니까.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 있다. 그죠? 이걸 법으로 딱 나눠놨습니다. 취득 이 가액에 포함하는 비용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용. 그게 우리 교재 95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95페이지에. 그거 보시면은, 예. 큰 1번과 큰 2번이 나와 있죠. 그죠? 큰 2번이 바로 뭐죠? 그렇죠. 포함하는 비용. 큰 2번이 뭐죠? 포함하지 않는 비용. 이렇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대표적으로 포함하는 게 뭐다? 중개수수료네.
그게 바로 1번 보면은 건설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돈 빌린 이자를 말합니다. 또 1번 하면 어떤 분은 그럼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이자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이거는 법인 건설회사 이야기입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그 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할부 또는 연부에 따른 이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법인이 아닌 자 같이, 요거는 이제 개인인데 법인이 연체로도 포함됩니다. 할부 또는 연부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다. 그죠? 예. 거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거, 개인이 취득한 건 제외한다. 법인이라 이 말이죠. 그죠? 법인. 예. 그리고 세 번째, 뭐 이건 잘 안 나옵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내가 밭이 있는데 이 밭을 용도를 변경해서 대로 바꿨습니다. 그 여기다 집을 짓다 그죠? 그러면 농지가 이만큼 줄어들었죠. 여기에 대한 세금조로 내야 됩니다. 농지를 새로 말하면 농지를 집지을 땅으로 바꿨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세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농지 부담, 부담금이라 하는 거죠. 그죠? 보전 부담금. 또, 저 산이죠, 산에. 산에다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럼 산이 많이 훼손됐잖아. 그죠? 산림이.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체 산림 조성비 가는 걸 또 내야 됩니다. 이게 세금과 같은 성격이죠.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4번, 예, 바로 수수료, 소개 수수료를 말합니다. 5번은 채무인수액. 이게 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집을 사게 됩니다. 요 집을 1억짜리 집인데, 이 집 1억짜리인데, 여기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세를 6천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 1억짜리인데, 이렇죠. 이거는 마당 빼봅시다. 요게 전세 1억에 살고, 6천에 살고 있다. 그죠? 그럼 나는 얼마 주고 사면 되죠? 4천 주고 사면 되죠? 1억짜리 집에 전세 6천 안고 4천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을 낼 때 1억에 대하여 세금 내느냐, 내가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내냐 이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이 세금 내야지. 그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요 돈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채무인수액이라 해요. 채무, 빚이잖아. 그죠? 그걸 내가 인수했다. 채무인수액도 요 금액에 포함한다. 이걸 세금 내라. 이거 말입니다. 채무인수액도 포함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채무인수액이다. 그죠? 그 6번 같은 거, 요런 거는, 예, 매각 차손 하는 건데, 이것도 양도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왜 그 아파트 살 때 보면은, 채권 사야 되잖아. 그죠? 채권 사는데, 이 채권이 보통 뭐 100만짜리다. 그죠? 근데 이 만기가 5년이다. 근데 오늘 팔아버리죠. 오늘 팔면은 보통 뭐 다 안 주죠. 60만 받았다. 이 차이 생겼죠. 요 차익을 우리는 채권 매각 차손이라 하는 겁니다. 요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겁니다. 취득시가액에 포함한다.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중개보수 당연하고 8번에 예, 붙박이장 예, 이런 거 요거 다 포함된다. 그죠? 그리고 정원 또는 부실 뭐 이런 등등 이런 거구나. 다음 2번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예, 요쪽이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포함하지 않는 비용이다. 포함 안 하는 거. 그죠? 첫째, 광고비 이런 걸 포함 안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수도, 가스 사업, 예, 분담 금액, 설치 비용 이런 거 제외. 이주비, 예, 이런 거. 뭐 나무 있으면 보상받죠. 그죠? 지작물 보상 이런 것도 제외.
부가치셔도 제외한다. 할인액 제외 이런 거 제외. 포함과 제외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포함과 제외하는 겁니다. 예. 아시죠?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에서 알아봤습니다, 그죠? 과세 표준. 예. 자, 조금 이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취득세. 그 취득세의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차기항, 선박, 광어, 임목, 골콘, 정숙료다, 그죠? 예. 여기도 뭐, 아까 어권도 있고, 어장물도 있더라고, 그죠? 예, 그런 거 막 참고를 하시고. 근데 원래 새로 들어간 건데, 그 결국 어권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예, 포함되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아까 왜 과세 대상물 나왔었죠, 그죠? 과세 대상물 보면은, 예. 취득세 과세 대상, 예. 예. 양식업, 업권, 고에 권리나 양식업, 예. 양식업, 그죠? 뭐, 들어가는 거. 과세 대상물, 이런 거 있다, 그죠? 예. 아시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차기항이라는 항구에 가서 선박을 타고, 광어, 예. 광어를 잡아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콘종성이오더라. 됐죠, 그죠?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이고, 이런 과세 대상물을 취득한 모양이, 이런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는 모양이 처음으로 지나는 경우 있다, 그죠? 신축도 있고, 그죠? 매매도 있죠. 또 매매도 있고 정축도 있다, 그죠? 예. 이리 있는데, 신축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 매매는 뭐죠? 성계. 요거는 원시죠, 그죠? 원시. 요거는 성계. 요거는 의제. 그냥 의제 취득이죠, 그죠? 신축, 매매, 정축, 그죠? 신축은 원시, 성계는 매매, 의제는 정축이다. 이 외에 매매하면 항상 따로 나오더라. 그게 뭐죠? 교환 현무출자. 그리고 상수에서 뭐가 있더라? 정려와 기부. 알겠죠? 신축, 그리고 뭐가 있죠? 매립 간처, 제조, 조립, 건조. 그죠? 예. 그리고 출원, 시효치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주주. 여기서 과점주주 나왔다, 그죠? 과점주주는 주식 몇 프로? 50% 초과 취득한 자. 그랬습니다. 주식을 50% 초과 취득한 자, 50% 초과 취득한 자. 예.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과세한다. 주식은 과점주주는 50% 초과 취득한 자인데,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 과점주주는 모두 과세하고, 재차 과점주주는 그 정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럼 이런 과세 대상물을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 그 사람을 누구라 부르죠?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죠, 그죠? 납세의무자. 그 납세의무자에서 첫째, 이 납세의무자는 실제 취득한 자다. 사실상 취득한 자. 그걸 우리가 사실과세라 합니다. 실제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예가 있더라, 그죠? 첫째 뭐가 있죠?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있더라.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예, 주체, 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르다.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원시 취득자와 성계 취득자가 다르다. 그럼 누가 낸다? 성계 취득자.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다르다. 누가 낸다? 조합원. 기타 등등.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과세 대상물을 이런 모양으로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 세금은 그 취득한 물건 값, 그죠? 취득한 물건 값을 뭐라 부른다? 과세 표준. 물건 값.
알겠죠? 이게 딴 거 아닙니다. 취득한 그 물건의 값, 물건의 값이다, 그죠? 그걸 뭐라 부르고 과표, 과세표준. 그 과표를 내 맘대로 하는데 이 과표를 우리가 실제 매매 가액이 있지만은 신고 가액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죠? 내 맘대로. 그렇죠? 조금 줄이거나 뭐 많이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얼마 이상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시가 표준의 이상 신고해라. 그런데 시가 표준 정인항보다 낮아도 관계없다. 낮아도 인정해 줄게.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그죠? 요거. 요게 원칙이고 예외가 있는데 요거는 뭐다? 무미무. 무신고, 미달신고, 무상취득이고 사실가액이 뭐죠? 국수공판장법. 국수공판장법.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거 화해인내 포기, 화해인나 포기, 의자백은 제외. 요게 과표다. 과세표준. 그렇죠? 요게 과세표준.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뭐가 있더라? 세율. 우리 취득세 몇 프로? 4%. 기본이 4%죠.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장이 뭐가 됩니까? 97쪽에 세율이 나오잖아. 그죠? 세율. 아시겠죠? 그죠? 세율 부분입니다. 바로 이쪽은 이제 97이죠.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 드립니다. 물론 요 세율하고 나서 앞부분에 아닌 거 있었죠. 그죠? 예, 83쪽에 취득 시기도 안 했습니다. 그죠? 자, 잠깐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 세율이 나오면 요 세금이 나오잖아. 그죠? 요 세금을 언제까지 세금 내느냐 해야 돼. 언제까지. 그럼 우리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세금 내라. 취득일로부터. 그럼 이 취득일이 언제냐 이거죠. 취득일. 그게 바로 82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거 할 때, 그럼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요걸 하면서 마무리하면 되죠. 요 날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만약 안 냈다. 안 내면 뭐가 된다? 의무를 불이행했죠. 의무를 불이행에 따른 바로 뭐가 붙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는 까지 하시고. 그럼 우리가 오늘은 취득세에 대해서 그죠? 쭉 했는데 취득세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개념도 하고 그죠? 과세 대상 그리고 그 취득의 형태 모양이죠. 원시, 성계, 의제 모양했고 그리고 또 납세 의무자 또 거기에 대한 과세 표준. 예, 세율은 기본 세율이 4%인데 여기서 이제 뭐 농지는 또 3% 해줘. 그죠? 기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매매는 4%, 농지는 3%, 정려는 3.5, 비연율 사업자는 2.8, 정려 상속은 2.8, 농지는 2.3, 보존 2.8, 분할 2.3. 요게 기본 세율입니다. 예, 세율이고 주택은 또 금액이 6억 기준 해가지고 6억 이하와 6억 초과 또 9억 초과 이렇게 구분됩니다. 6억에서 주택은 이제 1에서 기본이 3%입니다. 주택인 경우에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기본이 2%인데 약간 또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9억 초과는 3% 이런 식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세율 부분부터 우리 교재 세율 해드리고 취득 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세 부분을 딱 끝내고 나면은 다음 그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취득세에서 다음에는 양도세로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 부분. 그래서 우리 순서가 취득세 다음에는 양도세. 이제 돌아와서 재산세 할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